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30년, 40년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35년간 은행에 몸 바친 한 남자가 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눈물겨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후의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5년간 한 은행의 같은 자리에서 청춘을 바친 박정호 부장. 퇴직 기념식 날, 그는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시선과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황금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보상을 줄 시간이라 생각하며 벅찬 감정과 시원섭섭함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무려 4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이 찍혔고, 몇 년 뒤부터는 월 135만 원가량의 국민연금도 수령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의 손을 잡고 유럽 여행을 떠나며 이제 우리도 좀 누리고 살자 고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왕의 귀환처럼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계는 그의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1억 원을 보태주고 나니 4억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쉽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기에 체감하지 못했던 월 30만 원이 훌쩍 넘는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불안감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 아내와의 첫 다툼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삶의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의 크기를 너무 안일하게 계산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수십 년간 그의 갑옷이었던 양복은 옷장 속 유물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박 부장님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마트에서, 길에서 아저씨 저기요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동네 상가에서 마주친 옛 고객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을 때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온종일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는 그를 보며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가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자신의 금융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분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써보는 이력서는 낯설었고, 면접관으로 앉은 젊은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경력을 존중하기보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기에는 너무 큰 분이십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의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 전문가의 글에 따르면 임원급처럼 포지션이 높을수록 재취업 성공률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은행의 후광을 걷어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뼈아프게 느끼며 깊은 좌절감과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퇴직 후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박 부장은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IRP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보험료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퇴직 후 1에서 2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하면 장기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어느 기사에서 본 고용절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바닥을 보겠다는 공포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경비직 채용 공고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의 텅 빈 눈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월급은 적지만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힌다는 안정감이 필요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소속감이 필요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야. 그렇습니다. 박 부장님의 선택은 결코 그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다름 아닌 경비, 청소 등이 포함된 사업, 시설관리 분야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복적이고 신체적인 직무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결정은 지극히 통계적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박정호 부장님이 겪어야 했던 3년간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세 가지 착각의 늪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시는 퇴직금이라는 녹는 얼음의 함정입니다. 수억 원의 퇴직금은 단단한 금고가 아니라 햇볕 아래 놓인 녹는 얼음과 같았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생활비, 세금, 경조사비,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을 잠식합니다. 특히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 얼음을 녹이는 뜨거운 햇볕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퇴직금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시는 과거의 경력이라는 무거운 왕관의 함정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은 재취업 시장에서 때로 무거운 왕관처럼 부담스러운 짐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높은 경력을 가진 중장년층의 연봉 수준과 젊은 조직원들과의 융화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전문가의 조언처럼 자신과 회사의 이름을 지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자신의 진짜 경쟁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착시는 마음의 준비라는 심리적 방파제의 부재입니다. 대부분 재무적 준비에만 몰두하지만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파도는 고독감과 정체성 상실이라는 쓰나미입니다. 이 심리적 방파제가 없으면 재정적 불안감과 맞물려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재취업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결국 마음의 상처만 남기고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퇴직이라는 더 큰 파도를 피하는 현명한 연착륙 4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명함을 퇴직 5년 전부터 디자인하십시오. 퇴직하고 나서야 뭘 할까 고민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지자체 시니어 일자리, 학교 보안관 혹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1인 컨설팅 등 경력을 재정의하고 때로는 몸값을 낮추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월급 통장이 아닌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써야 할 연금 재원입니다. 퇴직금 인출 전략, 국민연금 예상액과 수령시기 개인연금,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까지 동원하여 매달 통장에 마르지 않고 찍히는 돈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셋째, 소셜연금 즉 소속감 통장에 지금부터 투자하십시오. 직장 동료가 아닌 새로운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월 10만 원씩 붙는 적금처럼 매주 시간을 내어 취미 동호회,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퇴직 후에도 꾸준히 소속감을 느끼고 교류할 나만의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이는 그 어떤 금융 상품보다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재취업 후 평균 근속 1.8년의 법칙을 기억하고 플랜 B를 준비하십시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그 기쁨은 짧을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경험적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 재취업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첫 재취업이 마지막 직장이 아닐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발하며
두 번째 퇴직, 세 번째 퇴직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정호 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중요한 경고를 보냅니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과 중력이 작용하는 새로운 행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퇴직 후 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나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여하며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나만이 업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라는 높은 성벽을 벗어나 진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후반전. 오늘부터 그라운드를 단단히 다지고 나만의 작은 업을 찾는 준비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